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앉아있는 자세가 특이하죠. 승용차가 아니고 트럭이에요. 봉고3. 얼마 전에 대기 관리 권역법 대기 관리 권역. 법 이름은 너무 어려워요. 대기 관리 권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나 소형 택배 화물차를 디젤로 신규 등록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형 택배 화물차면 곧 1톤 트럭이잖아요. 1톤 트럭은 포터 아니면 봉고인데 그러면 차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현대기아가 포터랑 봉고를 디젤 단종시키고 LPG만 팔기로 한 겁니다. 지금 제가 몰고 있는 시승차 1.2톤이고요 LPG입니다. 어디를 가느냐? 이케아를 갑니다. 물론 트럭이니까 좀 더 무거운 거 싣고 좀 더 멀리 달려보고 싶었는데 저희 형가가 요즘 좀 바빠가지고요 고육지책으로 이케아를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머지않아서 곧 이사를 가거든요. 이사 갈 집에서 쓸 침대를 사러 갈 거예요. 제가 자부하는데 대한민국 어떤 자동차 유튜버 기자들보다 봉고3를 많이 몰아봤거든요. 과거의 기억을 거울 삼아 이 신형 봉고3 LPG 어떤 느낌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카. 이앵글로 보니까 약간 형 복장도 그렇고 그 인간극장에서 많이 보는 앵글인데 지금 내가 찍고 있는 거자. 뜨르르른 인간극장 판박인데. 이광환. 드디어 그의 집이 생겼다. 첫 침대를 사러 간다. 이런 건 잘해. 나 놀리는 건. 우와. 봉고 타고 이케아 오는 건 처음이다 또. 탑차 진입 금지. 우리 들어갈 수 있나? 안 돼. 아이고야, 못 들어가겠는데? 야, 네가 내려서 봐야 되겠다. 갈 수 있겠는데요? 이거 운전대 너무 무거워. 봐봐, 일할 준비가 돼 있잖아. 이케아 일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통과를 한번 와봤는데. 지금 근데 4시. 시간이 없나? 지금 4시인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이케아 와서 아무것도 안 먹고 하는 거 웃긴데? 홀렸어. 침대 사러 와가지고 열 시간이 없어. 어서 가야 돼. 시간이 없어. 전환. 그냥 주무세요. 저 갈게요. 노르들리 수납 침대를 샀습니다. 슈퍼 싱글 사이즈 429,000원. 이야, 플렉스. 이거 되게 작다. 내가 찍고 네가 날라. 그리고 이 침대에서는 여자친구랑 침대를 샀지만 오늘 밤 잠이 안 올 것 같은 기분이다. 자, 이제 봉고3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단 이번 신형 봉고3 LPG 모델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엔진입니다. 2.5리터 4기통 LPG 터보 직분사 엔진. 길어. 이름하여 TLPDI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T는 터보, LPDI Liquefied Petroleum Direct Injection. 이거 참 좋아해. 나 말했잖아,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러는데 20대 때 약간 미국병이 있었어. 프렌즈 열나 보고 와. 여러분, 원래 LPG 엔진이라는 게 과거에는 탱크에다가 기체로 LPG를 보관하고 엔진 실린더 내부에 뿌려주는 것도 기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체가 온도 변화에 따라서 부피도 되게 들쭉날쭉 변하고, 거기에다가 상황 맞춰서 정밀하게 그 분사량을 조절하는 것도 꽤 어렵고 그랬었죠. 그렇다 보니까 겨울에 그 날씨 춥게 떨어지면 시동도 잘 안 걸리고 힘도 없고 관리하기 좀 썩 편하지 않은 연료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게 바로 액상 분사죠. 실린더 내부에 LPG를 이제는 액체로 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인젝터를 통해서 그 흡기 포트에다가. 그렇다 보니까 과거보다 시동성도 좋아지고 힘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봉고3에 들어가 있는 긴 이름의 엔진, 앞에 T도 붙었고 다이렉트 인젝션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액상 분사 LPG 엔진에다가 터보도 붙이고 직접 분사 방식도 쓰고, 이런 식으로 오늘날 가솔린 엔진에 쓰는 기술들을 다 갖다 붙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료만 LPG일 뿐 이제 가솔린 엔진이랑 기술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이르는 거예요. 겨울에 시동도 잘 걸리고 힘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저 어렸을 때 그 택시 기사님들이 말씀하시던 LPG 엔진의 단점들을 이제는 거의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자동차의 연료라는 게 뭐 소비자의 욕구에 의해서라기보다 정부의 정책 때문에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뭐 장애인이나 영업용 대상으로만 LPG를 쓰게 했던 것도 정부의 정책이었고, 20년 초였나? 2020년 초에 뭐 미세먼지 줄인다고 LPG 사용 제한을 풀어줬었고, QM6 LPG가 나왔던 것도 같은 시기입니다. 모두가 LPG차를 살 수 있게 되면서 봉고3도 LPG를 달고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2400cc 자연흡기 LPG 엔진을 달고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봉고3 LPG가요, 출력은 지금 얘랑 똑같아요. 159마력. 그리고 토크가 23kgm였었죠. 근데 그 당시 봉고3 LPG가 주변의 반응을 보니까 좀 힘이 없어가지고 불만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원래 LPG가 힘이 좀 없기로 알려져 있죠. 이건 연료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부피의 용량에 탄소수가 적어. 디젤은, 그러니까 경유는 탄소가 많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토크가 세고 LPG는 토크가 낮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나온 봉고3 LPG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보도 맞물리고 직분사 방식도 쓰고, 그래서 토크가 30kgm로 높아졌죠. 예전 봉고3 LPG는 디젤은 디젤대로 파는 와중에 우리 LPG도 이제는 팔 수 있으니까 연료비가 낮다는 이점을 한번 누려보시겠습니까? 하면서 또 다른 옵션으로 제공한 형국이었다면, 이번 봉고3 LPG는 이제는 디젤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디젤의 자리를 이어받는 LPG 엔진입니다. 이제는 대안이 없어. EV 아니면 LPG예요. 디젤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디젤의 자리를 완전히 이어받는 LPG인 거죠. 그렇다면 이번 봉고3 LPG는 과거 봉고3 LPG가 가지고 있던 그 힘이 좀 약하다는 단점을 얼마나 보완했을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물론 이걸 제대로 알려면 뒤에다 짐 잔뜩 때려 싣고 장거리도 달리고 저기 강원도 오르막길도 가고 그래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저도 아쉬워요 지금. 그래도 제가 예전 봉고 디젤을 많이 몰아봤으니까 그냥 빈차 상태에서 비교를 좀 하자면, 나가는 느낌은요 LPG이긴 하지만 꽤나 디젤스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RPM 게이지도 레드존이 4000부터 시작이에요. 디젤은 압축 착화 방식이고 가솔린이나 LPG는 불꽃 점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RPM을 훨씬 더 높게 쓸 수 있죠. 보통 한 6000부터 레드존이 시작하잖아요, 가솔린이나 LPG는. 근데 얘는 디젤처럼 4000부터 시작해. 이게 무슨 얘기냐, 4000 넘어서, 그러니까 고 RPM 영역대에서 쓸 수 있는 토크를 뚝 잘라다가 초반에다 다 몰빵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같은 엔진이어도 자연흡기였다가 터보를 딱 달면 마력이 쑥 올라가죠. 근데 얘는 과거 2.4L 자연흡기일 때보다 지금 2.5 터보가요, 마력이 똑같단 말이에요. 고 RPM 때 나와야 되는 최대 토크를 일상 영역 1, 2, 3, 4, 1000 RPM 영역대로 떨어뜨려서 미리미리 나오게끔 세팅했다는 증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기어비도 그렇습니다. 지금 얘는 자동 5단이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수동 변속기가 기본이긴 한데 지금 얘는 자동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어비도요, 이렇게 저속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RPM이 쭉 치솟는 양과 실제로 차가 나가는 양을 비교했을 때 RPM은 쭉 올라가는데 가속은 별로 안 되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버스나 트럭을 몰 때 느낌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어비를 토크 위주로 세팅했다는 얘기죠. 우리 시내버스, 관광버스, 고속버스, 트럭 이런 거 타보시면 버스 기사님들 일단 놓고 가속페달 딱 밟았을 때 RPM 쭉 올라가고 가끔 삐 소리 날 때 있잖아요. 레드존 찍었다고 변속하라고. 근데 속도는 뭐 10, 20밖에 안 되는 거 옆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얘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그만큼 기어비도 그렇고 엔진 세팅 자체도 그렇고 진짜 트럭스럽게, 디젤스럽게 만들었다. 반면 한 RPM을 한 2000 이상 쓰면서 시속 한 80, 90, 100 요정도 고속 영역에서는 언뜻 또 가솔린이나 LPG 엔진 같은 느낌도 납니다. 원래 그 디젤 엔진들이 되게 꾸역꾸역 묵직하게 끈적끈적하게 차를 밀어내는 느낌이라면 가솔린이나 LPG는
산뜻하게 뿅 나가는 느낌이잖아요. 고속에서는 고 RPM일 때는 디젤 엔진보다 조금 더 산뜻하다랄까요? 아까 제가 저희 시승차는 자동 5단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은 수동 변속기거든요. 아까 출발할 때도 그렇고 브레이크 밟을 때도 그렇고 습관적으로 정차 직전에 출발할 때 항상 왼발을 이렇게 헛발질하는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근데 확실히 지금 막히는 길에서는 자동이 편하긴 하네요. 수동 놀고 지금 이렇게 막히는 길 가면 아마 도관이 나갈걸요. 지금도 나 브레이크 밟으면서 왼발 이렇게 헛발질한다니까, 정차 직전에. 재밌는 게 수동 변속기 모델은 자동 변속기 모델보다 마력이랑 토크가 더 낮습니다. 제 생각엔 그 수동 변속기의 대응 토크 때문인 것 같거든요. 수동 변속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예전에 봉고3 수동을 탈 때 보면 내구성에 있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못 주겠어요. 특히 우리나라 트럭커분들 짐을 되게 많이 싣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동 변속기의 수명이 되게 짧더라고요. 조금만 달리면 클러치 망가지고 그래요. 제가 뭐 클러치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금방 망가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말고 주변에 다른 분들을 봐도 특히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경우에 수동 변속기의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동 변속기 대비 수동 변속기 모델의 마력과 토크도 좀 줄여놓은 게 아닌가 싶은 짐작도 들고요.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대응 토크 때문에 조금 줄여놓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클러치 진짜 많이 잘 망가져. 트럭들은 돈 수리비도 물론 문제긴 하지만 차에다 돈 쓰면 다 내 수입이 줄어드는 거거든. 차에다 돈을 안 쓰는 게 다 내가 돈을 더 버는 거랑 똑같아. 또 차가 쉬면은 그날 매상을 못 올리니까. 그리고 이런 차들은 지금 돈이 많이 들어도 당장 고칠 수 있어야 되거든. 맞아요. 뭐 포토본고는 부품은 항상 다 있어.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치진 않아. 근데 어쨌든 센터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몇 시간. 그래서 좀 애먹을 때가 있지.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빨리 배달 가야 되고, 더군다나 뒤에 짐 실려있는 상태에서 차 망가지잖아? 오 마이 갓. 환장한다. 그 짐 어떻게 내릴 수도 없고. 승차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화면에도 아마 느껴질 거예요. 평소보다 이게 제 볼살의 떨림이. 그러려고 살찌우는 거였어요? 그럼 난 몰랐네. 그런 깊은 뜻이. 이 차마다 승차감이 얼마나 다른지를 내 볼살로서 시각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하는 의도. 그렇게 깊은 뜻이. 살신성인이지. 살신성인. 자, 보세요. 이런 다리 이음매 터덜터덜하는 느낌. 자, 평소보다 제 볼살이 많이 떨리잖아요. 트럭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승차감이 나쁘다고 욕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1도 없어요. 포터나 봉고의 승차감이 안 좋다고 욕하는 건 페라리의 적재 공간이 좁다고 욕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근데 지금 저희 시승차는 1.2톤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샀던 건 1톤이었었고, 근데 1톤 봉고3랑 1.2톤 봉고3가 차 이름에 들어간 숫자를 보면 불과 0.2 차이니까 조금 차이 날 것 같죠. 실제로 몰아보면 차이가 큽니다. 1.2만 돼도 한 급 더 위급 차 느낌이 나요. 뭐랄까요, 더 묵직한 느낌도 납니다. 심지어 앞 타이어 바퀴 인치수도 다르고요. 프론트 서스펜션 구조까지도 달라요. 1톤은 토션빔 방식을 쓰거든요. 쇠 막대기의 비틀림 강성을 이용해서 차의 무게를 견뎌주는 구조죠. 옛날 오프로드 위주로 달리는 SUV들이 그런 방식을 썼었다고 해요. 그리고 1.2톤은 리프 스프링 방식을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로 그 트럭들 후른에 쓰는 리프 스프링 방식이죠. 후륜도 리프, 앞쪽도 리프, hand스프링. 그거 아까 보니까 2장짜리 들어가 있나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더 뭐랄까요, 더 트럭 같아요. 좀 물론 1톤도 트럭 같은데 얘가 더 트럭 같습니다. 승차감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대신 무게를 더 많이 실을 수 있죠. 야, 저 다리 이음이 하나 넘는데 요철이 이만큼만이 느껴져. 이번 봉고3 LPG, 이 LPG 탱크가 어디 달려있나 봤더니, 저는 LPG 탱크가 원래 연료 탱크 자리, 그러니까 좌우 그 옆구리에 달려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뒤에 그 짐칸 끝부분, 발판 바로 안쪽으로 위치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조금 의아해요. 그걸 왜 굳이 저 자리에다 달았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똑똑하신 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거기다 달았겠냐 싶으면서도
꼭 여기다 달았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첫 번째, LPG 탱크가 저 자리에 위치함으로써 원래 그 자리에 있던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졌죠. 트럭들은요 스페어 타이어가 승용차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트럭 타고 다니다 보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짐을 많이 실면 뒤쪽 타이어가 조그맣게 이렇게 그 두 개로 달려 있잖아요. 두 개 양쪽에 달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터질 수 있어요. 그거 하나 터진다고 어떻게 되진 않거든요. 만약에 그 타이어가 하나였으면 진짜 차가 휘청하면서 특히나 짐까지 실려 있으면 되게 위험해질 수 있는데 타이어가 두 개여서 그런 걸 막아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트럭들은 승용차처럼 그냥 마냥 기다리고 못 가면 말지 이게 아니에요. 빨리 가야 돼. 내 지금 생계가 달린 문제여서. 그렇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가 승용차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 그걸 없앴다는 점, 트럭으로서 조금 단점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스타리아 LPG는 그 차체 바닥에다가 bom배를 두 개 이렇게 병렬로 집어넣거든요. 얘는 지금 뭐 지상고가 낮은 것도 아니고 옆에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기다랗게 넣으면 되지 않나? 똑같이 양쪽에 두 개로 달아서 왜 거기다 안 달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빈자리에다가 용량 크게 집어넣으면 지금 LPG는 그렇지 않아도 연비가 좀 디젤 대비 떨어지니까 한번 주위에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LPG 탱크 용량 키우면 더 멀리 갈 수 있잖아요. 한번 충전해가지고. 이유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 달려있는 발판이 다른 봉고포트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긴 하거든요. 뒤에서 누가 박았을 때 그 발판 바로 뒤에 위치한 LPG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튼튼한 파이프로 잘 만들어 놓긴 했어요. 비단 발판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탱크도 보호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뒤에서 누가 박으면 구조적인 그 안전도에서 봤을 때 뒤에 있는 것보다는 원래 연료 탱크 자리 옆구리가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계속 남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구독자분들 중에 야 그거 이래서 다른 거잖아 하고 그 이유를 딱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좀 깨닫고 싶어요. 저희 경험에 비추어 지금 최신 봉고3를 봤을 때 뭐가 좋아졌느냐, 일단 이런 디자인 자체는 비슷해요. 예전에 제가 타던 봉고는 이거 다 다이얼이었었거든요. 수동 에어컨. 근데 다 오토로 들어가 있고요. 와, 오토야 오토. LCD도 달려있어. 10.25인치. 이야,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선을 꽂아야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 게 어딥니까? 근데 저는 이 봉고3에 처음 딱 타는 순간 앞쪽 시야를 조금 많이 가리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막상 몰아보니까 나름 좋네요. 전방에서 시야를 조금만 내려도 바로 내비게이션 화면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건 좋아요. 사이드미러도 다 전동으로 접을 수 있고요. 통풍 시트도 있고 열선 시트도 있고 스티어링 휠도 다 가죽으로 감싸놨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도 있고 예전에 제가 타던 봉고3에 비하면 리무진입니다. 이런 수납 공간도 상당히 잘 만들어놨죠. 옛날보다.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트럭 운전하다 보면 자잘자잘한 물건들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걸 넣어놓는 공간들 없으면 상당히 난감할 때 많거든요. 스마트폰 물론 요즘 유행에 살짝 떨어진 A2C 케이블을 써야 하긴 합니다만 꼽고 스마트폰 여기 딱 올려놓으면 되게끔 자리 되어있고 이 시트가요 지금 베이지색이고 이쁘긴 한데 이게 인조가죽이잖아요. 물론 차값으로 봤을 때 천연가죽 시트를 넣어달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인조가죽의 단점이 뭐냐면 이 차의 특성상 하루에 수십 번씩 이 운전자가 탔다 내렸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트 옆구리가 다 해지고 찢어집니다. 인조가죽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죠. 당장은 괜찮은데 한 1, 2년 타다 보면 아마 인조가죽 옆구리 이거 다 터지고 그럴걸요. 포토나 봉고는 고급스러운 것보다 내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워낙 탔다 내렸다 많이 하다 보니까 별게 다 해집니다. 그 스티어링 휠 가죽도 금방금방 다 해지고 시트도 찢어지고 이런 포토나 봉고는 정말 내구성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자, 오늘 봉고3 1.2톤 LPG 모델과 함께 즐거운 이케아 쇼핑을 마쳤습니다.
오늘 저희가 달리는 동안 물론 긴 거리는 아니었지만 되게 막히는 길이었잖아요. 그 사이에 기록한 계기판상 연비가 리터당 5.5km였고요. 누적 연비는요 1,400 몇 킬로 달렸는데 그 사이에 리터당 6.3km? 그 정도 지금 계기판에 찍혀 있거든요. 계기판상 숫자를 보면 디젤보다 안 좋죠. 이건 연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료비는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거든요. 조금 낮은 연비를 저렴한 연료비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공항주차장 요금 할인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금액적으로 경쟁력이 있어도 차가 힘이 없거나 안 좋으면 사람들이 되게 뭐라고 할 텐데, 오늘 뭐 솔직히 제가 무거운 짐은 안 실어봤습니다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잠깐 타보니까 되게 디젤스러우면서 LPG스럽습니다. 토크는 디젤스럽고요. 또 속도를 쭉 붙여나갈 때는 디젤 대비 조금 경쾌한 것도 있었다. 자, 다음에 시승할 때는 좀 더 무거운 거 싣고 훨씬 더 멀리 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카. 근데 요즘 보니까 그 스타리아를 기본으로 만든 이런 트럭들 개발 중인 것 같던데, 그지? 네. 그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금 이 봉고 3는 캡 오버 방식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봉고 3도 탔지만 리베로도 몰았었거든요, 한참 동안. 현대가 포터의 후속을 안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리베로를 내놨었어. 근데 막상 팔고 보니까 그 1톤 트럭 유저들 사이에서 포터 대비 짐을 좀 덜 싣는다며 외면받았죠. 캡 오버 방식의 장점이 그거거든요. 같은 공간에 짐을 엄청 많이 실을 수 있는 패키징이야. 그건 좋은데 사고 시에 이 전방 안전성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하죠. 스타리아를 기본으로 만드는 1톤 트럭은 리베로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